미국의 일간 신문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영향력이 큰 세계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 미수범 김모 씨의 실명과 직업 등 신상 명세를 보도했다. 이 보도를 본 순간 제가 정말 정말 한국의 언론들은 대가리 박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리에미님 10,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Knife attack on opposition leader raises alarms in polarized South Korea. 네, 양극화된 한국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칼부림 공격이 충격을 주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범인의 실명을 포함한 정보 일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김진성이란 이름의 66살 공인중개사가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전직 정부 관료고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다. 범죄 전력과 마약 투약 이력, 정신병력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한국 언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경찰과 한국 언론은 김진성의 인권도 보장을 해야죠. 그러나 이런 중범죄자의 실명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진성만 얼굴 가리고 이름 숨기고 심지어 당적도 숨기고 범죄 단서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는 김진성을 봐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름을 까는 겁니다. 경찰이 이제 김진성의 신상 명세를 뉴욕타임스가 공개하니까 야당 지지자들은 경찰이 제1야당 대표 테러에 대해서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중요 정보를 왜 남의 나라 신문을 통해서 알아야 하느냐 하면서 격분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범행 동기와 관련한 핵심 정보인 당원 이력을 왜 끝내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이 당적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한 정당법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정당법을 만든 취지는 자유로운 정당활동과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범죄 단서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 이걸 침해하는 용도로 이 정당법이 오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겁니다. 정당법에서 이제 수사기관이 당적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 어떤 범죄자가 있단 말이죠. 정치와는 완전히 무관한 일반적인 그냥 형사 범죄인데, 그 범죄자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 당원이다. 그걸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에서 민주당 엿먹이려고 이 사람 민주당원이다 라고 언론에 흘린단 말이죠. 그게 보도가 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민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당적이 어딘지 이걸 공표하는 것은 범죄 의도, 범행 동기, 그것과 결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예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뉴욕타임스가 비웃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경찰은 숨겼지만 뉴욕타임스는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자, 그리고 경찰은 김진성의 당적 정보는 물론이고 범행 전에 작성했다는 8페이지짜리 글, 이거를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배경과 동기를 드러내는 핵심 정보를 감추거나 선별적으로 공개한 것인데요. 경찰이 공개한 건 있습니다. 일부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사법부 내의 종북 세력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지연돼서 이재명 대표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면 좌경화된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간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좌파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범행을 했다. 자유인들의 구국 열망과 행동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이 소영웅 심리가 짙게 깔려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됩니다.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면 좌경화된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간다. 이 부분에 밑줄을 긋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이재명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민주당 밖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엮고 또 아울러 총선 전에 이제 말하자면 공천 전에 구속을 시킨다든지 해서 절대 이재명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밖에서 공작이 벌어지고 있고 그 내부에서는 우리 공천권 보장하라 뭐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재명 당신 당대표 그만두고 비대위 체제로 가라. 그게 뭐예요? 이재명 보고 공천권 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건 이낙연이도 요구했던 거고 어제 탈당한 그 3명도 요구했던 바입니다. 뭘 의미하겠어요? 민주당 밖과 안에 있는 이 세력들 이재명이가 공천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거에 지금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김진성도 국민의힘도 그리고 정권도 그리고 민주당 내 이 수박 낙엽들도 이재명 너 대표 그만둬라. 비대위 체제로 가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김진성이가 경찰에 공개했던 8페이지짜리 그 글에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면 좌경화된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김진성이가 칼을 들고 이재명 대표의 급소를 노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합니까? 아니면은 계속 쥐고 있어야 됩니까? 공천권을 내려놓아라. 누구 좋으라고. 자, 이 전문을 공개해야 하는데 전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야, 너희들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 안 해왔냐? 할 거 다 했으면서 이재명 살해하려고 한 놈의 그런 피의사실은 왜 공개를 안 해? 너무 지나치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들조차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수박페페님, 김진성 특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묻고 갑니까? 라고 하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야, 니들이 이선균 씨한테 했던 짓거리를 생각해봐. 이선균 씨. 죽어서도 유서를 TV조선한테 넘긴 게 너희들 아니야? 이런 놈들이 지금 피의사실 공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인권수사를 하고 자빠졌어요. 김진성이 인권수사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자, 이런 식으로 경찰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형사사건 전문 조모 변호사는 경찰이 이재명 테러범은 국민의힘 당원 출신 태극기 부대라는 사실을 경찰발로 공식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여러 무리수를 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그 이전에 경찰의 태도를 봅시다. 누차제가 매일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1월 2일 낮 2시 46분에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그 문자를 보면은 김진성이가 난 1957년생이다. 충남 아산 강훈식 지역구에 사는 민주당 당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대로 기자한테 전달해서 기자들이 공유했던 거 아닙니까? 얘가 애초에 진술하기를 나는 민주당원이다. 그때는 열심히 돌렸던 경찰 아니야? 그래 놓고는 국민의힘 당원 출신의 태극기 부대라는 사실이 드러날 상황에서는 이걸 또 감추고 있어요. 야, 경찰 대가리 박아. 어디서 이런? 갑자기 저 DJ DOC의 노래 포조리가 듣고 싶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DJ DOC의 포조리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지난 정부의 그 경찰의 위상을 많이 높여줬더니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하네요. 참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집단입니다. 리틀 테네스님, 이선균 사망 뉴스에 화를 참지 못하겠습니다. 국과수 정밀 감식을 2차례나 받아도 음성이 나오고 본인이 직접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요청했는데 겨우 술집 종업원 진술 하나만 가지고 3번이나 공개 소환해서 무려 19시간이나 밤샘 조사하는 대한민국 경찰과 그 배후인 검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배우 하나를 억울하게 살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 이재명 살해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덮어주고 위해주고 이 진짜 이 말종들아 진짜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김진성이라는 이름에 매일경제신문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봤더니 1월 1일 새벽 3시에 올린 글입니다. 이 김진성이 살인미수범 김진성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글을 보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제가 그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 제목이 깁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 이것뿐이다. 이 한 가지뿐이다. 어정쩡한 중도 보수 뒤에 숨어서 지난 총선처럼 아작을 내는 좌익 종북 빨갱이들에게 속지 않는 전략 말이다. 제목에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 레딧비님, 김진성은 매일경제 애독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부분을 발췌했는데 한국이 나만이 살아 생존하는 방법은 내년 총선이라면 이제 4월 10일에 있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최소한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좌익 종북 빨갱이들의 모임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국회를 이용하여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다. 그것은 한동훈, 안철수, 이준석이 주창하는 어정쩡한 중도 보수로 위장한 좌익 종북 빨갱이들에게 진절머리가 나 있어 아예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진짜 보수 우익 국민들이 보수 우익으로 공무원 출신이라면서 이렇게 비문이 많아요. 앞뒤 호응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진짜 보수 우익 국민이 지난 대선에서처럼 좌익 종북 빨갱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끝장난다는 위기감에서 이 죄명이 낙선 운동에 적극 나서도록 하면은 내년 총선에서 진짜 우익 보수 국민이 똘똘 뭉치게만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은 충분하다. 자, 그러면서 대체로 전라도 출신으로 매스컴에 나와 그동안 거짓 허위 선동질로 국민을 위한다면서 하는 소리에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전라도 출신 운운하는 거 보니까 또 이 사람도 진짜 꼴통이네요. 좌우지간 내년 총선에서 지난 대선같이 진짜 보수 우익들이 안보와 경제가 위기여서 더 이상 좌익 종북 빨갱이들의 거짓 허위 선동질에 속지 않게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초지일관 진짜 보수 우익 국민들만 쳐다보고 정책을 펴나가기만 하면 진짜 보수의 국민들이 똘똘 뭉치게만 하면 내년 총선에서 적어도 과반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뭐 이 사람은 이제 총선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다. 근데 상대방을 심지어 한동훈, 안철수, 이준석처럼 중도로 어떻게든 뭐 지평을 넓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물론 뭐 모든 행동과 언행은 다 기만적이지만 이런 사람들까지 중도 보수로 위장한 좌익 종북 빨갱이로 봤단 말이죠. 이런 인간이 무슨 민주당 당원입니까? 진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한 범행 계획이 분명하고요. 계획 범죄가 분명하고요. 살해 의도가 다분했던. 그러니까 이재명 죽이면 총선에서 이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재명이 공천 안 주면은 자기들이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총선에서 저쪽이 지는 비결은 뭡니까? 이재명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